네, 신스틸러 시간입니다. 김신혜 씨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신혜 신스틸러. 네, 오늘 네. 주역의 테마는 뭡니까? 네, 위대한 대한민국 지도자 또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덕장, 용장, 지장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덕장, 용장, 지장. 네, 야, 분야가 다릅니다. 그러네요. 박사님은 어느 쪽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어딘가 자기야. 덕장. 나는 뭐예요? 용장 둘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지장. 지장은 아닌 것 같다. 지장은 아니고 글쎄 뭐 저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볼게요. 자, 3위는요? 네. 지장. 지장부터 가는데요. 네. 지금 전당대회로 아주 뜨겁습니다. 네. 네, 흥행이 됐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 또 피스로는 홍준표 대표가 또 하는 발언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어서요. 기사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전을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갔다가 이제 대전을 찾은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나왔고요. 네. 이제 전국 행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 대표 일단 내일 금요일 컷오프요. 네, 5명 예선전이죠. 네, 5명 예상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누가 될 것 같냐, 누가 될 것 같냐 이러고서 박사님은 누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예상 이것도 틀리면 본선에서 컷오프까지는 5명. 컷오프 5명 누가 뭐다 될 사람 되겠죠. 근데 네. 본선에서 이제 나경원이냐 이준석이냐 네. 싸움이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나경원이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틀릴 수도 있겠지. 네. 뭐. 그래서 다음 보여주시면 일단은 내일 컷오프인데 지금 차 논란이 갑자기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스포츠카보다는 화물 트럭이 필요하다. 네. 되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 이준석 후보는 전기차 같은 정치를 하겠다 이러면서 센스 있게 또 잘 받아치거든. 말재주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김은혜 의원은 또 카니발이 되겠다. 그래서 전국 그러니까 이게 언어에 아주 상찬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또 한 가닥 말싸움을 다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데 그다음 보여주시면 이준석이 이제 독하게 세게 나오죠. 독하게 나와요. 지금 좀 궁지에 이제 인기도 올랐지만 또 반대로 적도 많이 생겼고 또 궁지에 몰리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탐욕스러운 선배들 심판받을 것이다. 주호영하고 나경원 동시에 겨냥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세게 발언을 하고 있고. 네, 계속 지금 프레임이 초반 프레임은 젊은 세대 대 그다음에 꼰대 세대. 네, 오랜 3선, 4선, 5선 세대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초반에 걸었는데 이게 경륜이냐 뭐냐 나오면서 사실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기 TV에 그 김은혜 후보가 나왔잖아요. 그 김은혜 후보가 그 안에서 같은 젊은 세대지만 토론을 하면서 조금 불리한 판을 짜놓은 거가 약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그 젊은 세대가 깨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지금 프레임은 세보수당 개파대, 거기 리얼하게 말하면 유승민 개파대, 유승민 개파가 아닌, 지금 이렇게 이제 가니까 제일 머리 아픈 게 지금 유승민 개입니다. 왜냐면 유승민도 나 요번에 지원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이준석도 그렇지 않다 하고 김웅 후보도 개파가 어딨냐면서 막 페이스북 전면전에 지금 본인들이 휘말렸어요. 하태경도 뭐 난리치고 나왔더라고요. 하태경은 막 쪼잔하다부터 이제 그 싸움에 허거덕 됐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그동안은 이제 유승민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사실 거기 유승민 개파들은 유승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유승민 친하다는 걸로 이렇게 전당대회와 당 선거에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지 처음 알았을 거예요. 박사님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친구인데 걔가 나한테 빵도 사주고 나 자리도 주고 평소에 사무실도 빌려주고 고마운 사람이야. 뭐 사람들은 나쁘다는데 배신자라는데 뭐 나는 알아줘서 난 좋아. 나 데뷔도 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니까 그래서 좋아했는데 나 이 친구랑 별로 안 친해 적당히 해. 그러는데 막 너 그 사람하고 친하잖아. 이게 아니야. 지금 이거거든요. 이렇게 유승민 개파가 저는 오랜 세월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번에 유승민 개파만 미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세력이 사실 이준석을 밀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 한 3, 4일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여론들이 나오니까 이제 전폭, 왜냐면요 이 정치권은 제가 이회창 후보 때
이해창 후보 운전을 하던 분을 지금 4, 5일 전에 뵀어요. 네. 예. 근데 얼마나 많은 걸 아세요. 그런데 딱 낙선이 되고 짐 싸러 가시는데 그때 뭐 측근이라고 오만 사람 250명이 그냥 모인데 5명 남았대요. 그러니까 그 5명도 그냥 멀찌감치.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향방을 기가 막히게 알면요. 그 예전에 당연히 될 거라고 믿었던 이해창 총재 후보 때도 그랬는데 지금 네.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여론이 아니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하면은 싹 또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에 그렇게 관심 없던 사람들은 네. 이준석이 유승민 개인지도 몰랐던 몰랐어요. 분들이 아예 모르는 사람도 그냥 있습니다. 단지 그냥 젊다. 네. 방송 많이 열심히 나오네. 하네. 그거 뭐 잘하네. 이렇게 해서 그래 젊은 사람이 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지하다가 뭐 유승민 계래네? 그 유승민이 뭐 배반했대네?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사실 신스틸러는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에요, 맞아. 유승민과 친하다, 안 친하다, 손절하고, 이 유승민도 충격받았을 거고요. 근데 그 이준석 후보가 지금 사무실로 쓰는 사무실이 이제 유승민 사무실이래요. 그러니까 전폭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는데, 전에 이제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돈 게 영상이, 이준석이 나는 이 유승민계의 대표적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중에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난 유승민 대통령 만들고 싶다. 그리고 요번에 표현이 나온 게 나는 대통령도 만들어봤고 서울시장도 만들어봤다. 이 표현에서 사실은 누가 대통령을 어떻게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이 박근혜 따라다녔잖아요. 대통령을 만든 게 이준석이야? 그렇게 말을 아니지.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한 게 방송. 그러니까 이게 말 실수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안 됩니다. 뭘 만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키워준 거지. 키워준 거지. 예. 누가 그러니까, 만들어요? 그리고 서울시장도 자기가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에이. 그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뭘 만들어요? 그게 안철수가 만들었다면 그건 괜찮아. 그건 뭐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거는 네. 어느 정도 그쵸.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지금 이 전당대회 전혀 나오지 않지만 주목이 되고 있는 건 안철수 후보는 이제 정말 정제된 표현도 하고 성품이 보이고 이제 와 저분이 성숙해져 가는구나 정치인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오죽하면 권은희 지금 그 국민의당에서 외관만 청년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쓴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의 뭐 역할 분명히 이번 뭐 젊은 세대들을 대표하기도 하고 보여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걸 다 뭐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 정치인들이 저는 알아야 되는 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튀고 잘나고 이렇게 프레임 걸어서 요표 먹고 그런 계산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마지막 순간에 본인을 이 모든 걸 지지를 철회하고 결국 다 된 것 같은데 내가 왜 안 됐지 하는 거는요. 정말 그 평소에 쌓아놓지 않은 덕을 쌓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이게 매우 부메랑이 돼서 오거든요. 그래요. 저는 신기한 게 조국이 얼마나 본인이 그렇게 똑똑하게 페이스북을 잘했습니까? 근데 그게 조만 대장경이 돼가지고 그 모든 말이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준석이 그 꼴이에요 지금? 저는 이준석 대장경이. 네, 이준석 요번 전당대회는요. 이준석이 남겼던 왜냐면 사람이 잘할 때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좌파 방송에 나가서 많은 발언을 했어요. 이제 이준석 모음집이 모여지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면 내가 집에 가서 보면 내가 그 말 왜 했지가 있어요. 있지. 사람 누구나 다. 예, 누구나 나도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그런 말 좀 안 해야지 아니면 이렇게 바꿔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을 해도 이런데 지금 일주일에 3-4번 5번을 한 모든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거기에 저 유승민계의 대표적 인물이에요. 저는 유승민 반드시 대통령 만들 거예요. 이런 게 다 남아있거든요. 아유 아버지 친구인데. 예. 근데 그걸 아닌 척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김웅 후보는 그거를 그 개파가 어딨냐면서 오히려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물론 모든 정치 속에서 개파가 어느 순간 생깁니다. 근데 이 프레임을 그들이 얼마나 이 배신을 하면서 친박 프레임을 걸고 친박계는 마치 모든 것에 악이고 적폐고 죽여놨잖아요. 그 부메랑을 전 지금 맞는다고 생각해요. 개파의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거기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했다면 지금도 유승민계가 어떤 면에서 아주 좋게 본다면 자기 사람 챙긴 거거든요. 유승민은 기가 막히게 지금 대구 경북도 자기 사람 보좌관들부터 자기 사람들 다 공천을 줬어요. 그거는 뭐 나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나쁘지만 그 계파에서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뭐라고 자기한테 유승민 형님이 자기 자리를 챙겨줬는데 어떻게 충성을 안 하겠어요. 자기 살 길을 마련을 한 거고 그 19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어쨌든 유승민의 계파로 분류가 되는 건데 이번에 그러기에는 그들이 부메랑처럼 계파 정치를 얼마나 비판하고 죽일 듯이 했던 그거의 한 10분의 1이 저는 지금 날아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뭐 수백 차례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유승민과 김무성이 안 된다. 네. 정계 은퇴하라고 그런 네. 거는요. 김무성 대표 저 개인적으로 친해요. 네. 그리고 만나면 좋은 분이요. 남자답고 네. 훌륭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조언을 했었죠. 네. 무대 형님이 네. 한 2년만 떠나 있으면 미국이나 찾는다. 영국이나 그러면 완전히 지금 윤석열 현상 나오지도 않았고 완전 강력한 대권 주자야. 네. 근데 그 욕심 때문에 왜 제가 그랬냐면 그 영향력 때문에 안 된다. 무대나 유승민은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계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수파의 걸림돌이 돼요. 네. 그래서 둘은 은퇴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쁘다거나 네. 무슨 뭐 네. 이게 아니야. 네. 사람 유승민 똑똑해져. 네. 사람 좋아요. 네. 그런데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배신의 정치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네. 보수파 분열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 자체가. 네. 근데 영향력이 없으면 완오브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괜찮아. 그렇죠. 그런 사람도 다양하게 있어요. 네. 근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네. 김무성도 마찬가지예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네. 둘은 떠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유승민의 세력이 만만치 않은데 네. 그게 바른미래당 아니에요? 네. 근데 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근데 제가 이준석한테도 네. 강적들 하면서 굉장히 친해요. 네. 네. 막내 동생 같고 네. 그래서 내가 귀여워도 굉장히 해주시고. 똑똑하고 응원도 해주셨잖아요. 성품도 좋고 그래서 네. 내가 사석에서 술만 먹으면 내가 얘기한테 준석이한테 야 너 대통령 꿈이 있으면 네. 너 준비해라. 아버지 친구 버려라. 진짜 얘기해 주셨었구나. 예. 그 그것도 당시부터 한두 번이 아니야 옛날에. 왜냐면 진짜 아시고 걱정해서. 대통령 꿈이 있으면 나는 대통령 감으로 그때는 봤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 꿈 있으면 아버지 친구를 버려라. 너는 유승민 키즈라는 소리 들으면 너는 간다. 이때를 미리 그때서부터 내가 생각하셨네요. 있어. 예.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 네. 듣는 둥 마는 둥.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마 어려서 못 알아들었을 거야. 근데 요즘은 이제 알아들어. 네. 요즘은 이제 지가 느낄 거예요. 그거 안 돼. 그때. 왜냐면 네. 그게 훌륭한 정치인이었으면 그게 자랑스러운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박정희의 아들, 박정희의 네. 딸, 예? 이승만의 손자. 이건 자랑스러운 거지. 네. 배신의 아이콘이 아버지 친구고 거기에 키즈가 되면은 똑같은 배신의 그러니까요. 아이콘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지워라. 네. 그리고 맞서라. 예. 그러면 넌 큰 정치인 된다. 그거 맞는 거네요. 지금도 충분히 맞설 수 지금 완전 떴지. 맞서지 않습니다. 예, 걸림돌이 되는 이상하게 거야. 유승민에게는 엄청난 충성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사람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마 이준석 후보한테 이번 전당대회에 상당히 부메랑으로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탄핵하기 한 바른정당 창당되기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저희 같이 청년위원회 제가 활동하던 분이 이제 유심초라고 유승민 처음 팬클럽 회장이었어요. 네. 떡볶이집 사장님인데 막 뭐 한 번만 뭐 김신혜 대표 도와줘서 아유 나는 못 도와줘요 거기 이랬는데 그냥 한 번만 그러면 만나달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지금 회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운 의원을 한 번 본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옆방인 유승민 의원 그때 이제 진짜 탄핵 그 직전이죠. 아니 그쯤이죠. 바른정당 창당 한 몇 주 전이니까요. 근데 유승민 의원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직접 뵌 건데 사람은 좋지. 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사람도 왜냐면 안 좋아. 제가 직접 보지 않으면 저는 일단 판단을 유보하는 게 좀 못 본 사람은 제가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딱 그때 느낌이 오늘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이 난 게 딱 갔는데 신이 났어요. 방송 저녁에 토크쇼가 있고 뭐가 있고 해가지고 막 스타가 된 거예요. 그날이 전 잊지가 못합니다. 거의 저는 그 사람 팬이 아니죠.
단지 이 사람의 한 의중을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정당이 무너지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즐겨 그걸?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참 자기 세상 만났다. 자기 세상 만났고 저녁에 저 저녁에 이것도 토크쇼도 있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근데 좀 뼈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기억은 저기 워너브댐이니까 기억 못 하실 수 있지만 즐거우세요? 이랬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즐거우세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제가 이렇게 하겠지만 네, 즐거우세요? 이렇게 전 물었어요. 너무 즐겁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첫 번째, 제 그 당시 느낌이. 그래서 두 번째는 대통령 될 것 같으세요? 그랬어요.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개로 자기가? 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당시. 저는 왜냐면 당연히 자기 팬클럽 회장이 저를 소개했으니까 나도 자기 팬인 줄 알았겠죠. 근데 저는 그것이 지금 유승민의 본질, 제가 만났던 저 10분밖에 못 봤지만 저는 그때 느낌이 왔어요. 왜냐면 가장 나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제가 부장이고 우리 회장이 잘못된 일을 해서 고소를 해서 그 사람이 잡혀가도 그 시기에 즐겁진 않아요. 그럼. 즐겁진 않아요. 내가 거기에 일말에 그러면 묵직함이 있고 책임 있고 그래도 복잡한 심경이 드러나요. 근데 전혀 복잡한 심경이 없었고 이렇게 뭐랄까 들떴어요. 그리고 그거를 언론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들뜨게. 너 이제 그 자리 박근혜 없으니까 이젠 네가 갈 자리야. 그렇게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도자입니까? 거기서 벌써 저는 그 유승민의 그렇게 물어봤구나. 즐거우세요? 이렇게. 네, 근데 제가 지금같이 센 발언으로 즐거우세요? 이렇게 하면 대답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네, 진짜 티 안 나게. 티 안 나게. 즐거우세요? 지금 많이 즐거우세요? 방송이 예. 너무 방송이 많이 잡히고 그러니까 나쁜 게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이게 저는 유승민이 좌파 심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좌파들이 이재용을 감옥 보내고 이 사진을 자기네 사람들 안 치면 삼성돈 우리 거야. 즐겨요. 엄청 즐겨요. 뺏고 남의 능력.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뤄냈던 거 어쨌든 뭐 여러 사연이 있겠지만 저는 그때 그 부분이 이제 와서 좀 느껴지고요. 그거를 지금 어쨌든 그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닐지언정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나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게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얼마나 슬픕니까? 진짜 그래.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키는 저는 이걸 박사 논문으로 반드시 쓸 거예요. 그래서 통과를 사실 안 시켜줄 확률이 높아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제가 민주당 어떻게 보면 좌파 친향적인 법조계 교수들이 많은 이 상황에서 지금 어차피 학비도 없어서 못 다니지만 언젠가 제가 논문을 쓰면 반드시 국회도서관에 우리 대한민국 탄핵 사건을 저는 논문으로 남기겠습니다. 내가 변호사도 아니고 저는 그냥 헌법에서 그걸 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가 막히게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지난주 이제 한석훈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용기 내서 박근혜 탄핵은 문제가 있었다. 이 발언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한석훈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으로 모시고 그 논문은 반드시 내가 써야 되겠다. 대한민국.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유승민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이준석을 통해 유승민이 소환됐는데 이건 오랜 것이구나. 그리고 저도 그때 그 모습 짧지만 잊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최소한 양심이 있었다면 당원이란 사람이 왔을 때 아무리 자기네들끼리는 신나도 이해훈하고는 신나고 이준석하고는 신나도 당원이 왔을 때는 아유 제가 기분이 좋기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되고 마음이 무겁고 저도 여러 가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과연 지금의 국민의힘과 지금의 이준석 이런 평가들이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 네, 그게 참 안타깝고 언론만 띄운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언론들이 저는 좀 적당히 띄우셨으면 좋겠어요. 스타도요. 연습하다가 그냥 이렇게 연기 적당히 하는 애를 갑자기 메인 스타에 올리잖아요. 걔네가 마약을 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이번에 느닷없이 그냥 네. 당대표 주자로 느닷없이 1위로 띄웠어. 네, 이번에 띄웠어요. 무슨 단계도 없이. 근데 그들끼리는 다 벌써 저는 기획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유승민과 김무성의 작품이죠. 네. 그리고 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을 언론들. 개멸시키고 대권 서울 부산시장을 뺏긴 상황 속에서의 그들의 고육지책이었겠죠. 네. 모두가 단합된. 그러나 저는 당원들이 현명하고 그렇게 그냥 순간적인 그런 것만으로 이렇게 막 좌지우지되지 않는 게 지금 TK에서 중요한 분들이 이준석 밀어주려 했대요. 솔직한 얘기가 상당히. 근데 지금 이 이틀 3일 사이에 지금 여론이 훅 바뀝니다. 아마 상당히 괴로울 거예요. 진짜 이제 봉규 형님이 한 말 들을 걸 이런 생각 혹시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전당대회 결과 누구도 모르지만 저는 그때 그 유승민 그리고 그때 보면서 저런 사람은 되지 말자. 저는 정치권 안에 와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우연이든 잠깐씩이든 뵐 일이 있지만 저분의 저런 면은 담자. 저분의 유승민. 저런 거는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끝나고 감옥 가는 상황인데 본인이 신이 납니까? 그래. 그리고 신나는 걸 어떻게 그냥 저한테도 보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가벼운 거예요. 그 모습이 이 지금의 여기까지 현실이 온 거고요. 이번에 전당대회에 전 당원들이 진짜 현명하게 잘 결심을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좌파 DNA 그 말씀하셨는데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네. 지적 같아요. 그 좌파들은 그 복수심에 불타서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격하고자 했던 팀이나 사람을 네. 무너뜨릴 때 굉장히 희열을 네. 느껴. 맞습니다. 그게 이른바 이제 혁명 이런 거 아니에요? 좌파 혁명. 맞아요. 그때 다 끌어내요. 환호를 질러요. 음. 그래서 이제 삼성예도 하고, 네. 하고 그랬는데 우리 우파들은 그거가 좀 약해. 그걸 너무 못해요. 그래서 반대로 노무현이 막 조사받고 그럴 때요. 네. 그래서 포토라인에 막 쓰고 막 중계하고 그랬잖아요. 네. 막 거기서 올라오는 것까지 막 네. 버스 이렇게 그래서 포토라인에 섰을 때 우파들은 환호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인간적으로 안 됐다. 좀 연민의 정도 네. 느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냐. 저렇게까지 됐냐. 네. 아유. 그게 우파 좌파 그래, 차이입니다. 이런데 네. 쟤네 같았으면 아마 춤추고 나. 박수 치고 막 환호성 지르고 네. 그랬을 거야. 근데 그게 네. 그런 거 보니까 좀 좌파 DNA가 네. 있네. 네. 좌파 강남 좌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좋아해요. 좌파들이 유승민은 상당히 좋아해요. 좋아하지. 그리고 좌파들이 유승민이 대통령 나오면 우리가 밀어준다 하니까 이준석은 맨날 만나는 게 거기잖아요. 9시 방송도 거기, 김어준 만나고 11시 방송 거기, 12시 뭐 2시 방송. 그러니까 그 멤버들과 몇 년을 지냈습니까? 하태경이랑 아주 난리 났더라고요. 하태경은 지금 김어준하고 그냥 뿌이하고 사진 찍고 난리 아주 났더라고요. 글로 가세요. 그쪽 진영에서. 네. 네. 다음 기사 보면요.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나경원 내가 변화와 통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적임자다. 지금 어쨌든 그냥 묵묵히 계속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물론 간단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저는 변화 통합은 아까 트럭 얘기도 하셨지만 나경원 의원이 분명히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다른 면모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성 사실은 보통의 여성 정치인들 내지는 여성들이 지금 반페미와 반페미 논쟁에 지금 어떤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와 사실은 나경원 의원을 좀 이렇게 잠깐 접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페미가 왜 나왔을까? 저는 이것을 여대에서 오랜 상담을 했고 제가 상담했던 내담자들이 사실 젊은 여성들 지금 페미니스트가 된 그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본질의 이야기는 다르고 사연은 다르지만 그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처럼 맞고 살지 않을 거예요. 엄마 고생하고 덕도 못 보고 아빠 공으로 갔어요. 이걸 보고 자란 세대들이에요. 엄마에 대한 한이 있어요. 있는 거. 근데 거기서 두 가지로 변신이 되는 게요. 여기서 나는 그래서 절대 결혼도 하지 않거나 남자를 부리고 살거나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똑똑해져서 내가 남자처럼 될 거야 하는 친구들이 페미니스트가 된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랑을 잘 못 받아요. 왜냐면 그게 한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네. 좀 약간 네, 부담스럽고. 가기가 부담스럽지. 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네, 그래서 권력화가 된 겁니다. 권력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 여성이 권력화가 된 한 요소가 있고,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권력이다란 말이 있거든요.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권력 지향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자를 자꾸 군림하려는,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남성들이 사실은 그런 여성들의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남성들이 안 된 거는 한 번도 아빠처럼 때려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뭐 한 거는 없어요. 근데
괜히 그냥 갑자기, 가해자로 네, 가해자가 뭐니까. 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 세대, 그 아버지 세대의 오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한이 이 시대에 폭발이 됐다, 이런 면모도 사실 저는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생하려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실력을 키우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기보다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간호학과 제가 상담을 했는데 간호학과에 왔는데 수업을 안 들어가고 공부를 안 해요, 여학생이. 근데 아주 이뻐요. 그냥 저쪽에서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여학생인데, 너는 학교를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나오고 왜 간호학과를 왔어? 그랬더니 의사랑 결혼하려고 왔대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네가 의사랑 결혼을 하냐, 간호사도 못 될 것 같은데 지금 성적이 안 나온다 그랬더니 자기는 요 스펙, 간호학과 2학년 요 스펙이 필요하대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매주 의대생들과 미팅을 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생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의대생을 오빠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그 의대 파티에 가서 거기서 제일 짱인 오빠랑 사귀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결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대단하네. 근데 이게 지금 그냥 한 케이스가 아니고요. 나는 남자 덕 보고 살 거야. 난 남자를 군림하고 살 거야. 지금 저는 같은 여성이지만 저는 이 둘 사이가 아닌 딴 어디 이상한 곳에 있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준석은 사실은 이 페미 반페미의 이 남성 피해자들을 대변해주면서 지금 인기를 끈 거거든요. 근데 이거 참 나쁜 게요. 전에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준중권 부류가 이 여성들을 피해자들을 마치 이용한 거예요. 그 김어준도 그렇고 네, 그런 거죠. 그들의 그 얼마나 야 이혼해, 야 힘들게 살지 마, 야 자유로운 세상이 있어 하면서 그 여성들에게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처럼 민주당이 그러면서 자기 세력화를 한 거 아닙니까? 맘카페도 그랬고요. 근데 그 커뮤니티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써먹는 정치인들은요, 참 나쁜 정치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 한쪽의 편을 들면서 사실은 당연히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본질은요, 이 여성들은 나를 저는 본심을 봐요. 너 때리지 않고 너한테 사랑을 주는 건실하고 멋있고 그래도 어디까지 함께 돈도 잘 버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울어요. 그런 남자가 절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왜곡된 거예요. 그런 남자도 널 좋아할 수 있어. 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 여성들도 바뀔 수 있고, 남성들도 내가 피해받았어, 나도 나 절대 여자 안 사귈 거야, 내가 커피 한 잔이나 사주나 봐, 이러고 있는 남성들도 사실은 사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치의 영역이 이제 이런 사생활 그리고 남녀의 문제, 이런 아주 깊은 그 갈등의 골을 해결을 해주고 메워주고 그 사이에 정책을 내고 애매했던 사이들이 어떻게든 더 살아가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걸 안 한 것이 가장 문제였고, 나경원 동아리 삼자고요. 네, 나경원 의원을 왜 여기다 얘기를 했냐면 제가 느끼는 나경원 의원은 이 양쪽이 아닙니다. 네, 페미니스트도 아니고요. 반드시 나는 여성이니까 나만을 해줘야 돼. 여성 얘기가 없어요. 노력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이게 정치가 사실은 남자판이거든요. 거기서 여성이 실력으로 살아남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시대 지금 이 페미와 반페미 논쟁에 너무나, 그러면 또 막 주호영 후보는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게 이준석이 편들고 있는 반페미가 아닌 또 여성 편을 들어버렸어요. 이 게임이 아닙니다. 이번은 이게 자기 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 논쟁에 뛰어들지만요, 이제 진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젊은 세대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문제가, 제가 최대집 의협회장님을 잠깐 뵐 일이 있었는데, 지금 자살률이요, 20, 30대가 일단 돈 벌 일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 그냥 카톡하다가 돈도 없고 나 이러다 뭐 하고 사냐 이러다 지금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대요. 네. 이 모든 요소가 저는 이런 논쟁, 이런 갈등, 이것으로는 따로 한번 편의해서 따로 한번 하시죠. 자, 그다음에 네, 근데 갑자기 저희 지역구인데 통계청장 유기준 의원 동생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왜 컷오프 여론조사에서 호남 청년 배제하나 이런 말을 갑자기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갑자기는 없어요. 유승민계는요, 저는 이 유경준 의원이 여기가 누굽니까? 김미균이라고 그때 난리 났던 김영호 공천
위원장이 사퇴하는 직전에 저희 동네였거든요. 제가 그때 계절밥상에서 우리 애들 오랜만에 밥 먹고 있는데 김미균이 공천됐다고 민주당 진영에 있던 애가 공천됐다 하면서 그때 난리가 나고 일주일인가요? 뒤에 유경준 의원이 여기 공천이 됐는데 이 유경준 의원은 유기준, 김세연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아, 그쪽이구만. 네, 김세연 그리고 유기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이분이 통계청장 그러면 아이고 통계청장이 그럴 만한 말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유승민계가 지금 벌써 여의도연구원 조사가 돌아간 겁니다. 호남 청년이 안 들어오니까 민주당에 있는 호남들 그 다음에 청년표가 안 들어오니까 지금 이준석이 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 네. 저쪽에서 많이 이준석을 유승민을 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남과 네. 청년인들.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게 여론화가 되면 이제 갑자기 컷오프하러 늦췄잖아요. 이제 공작이 들어갑니다. 우리 부정선거라는 게 그동안 얼마나 저 정권 잡은 사람들이 해는 걸 봤어요. 이 국민의 힘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유리한 판이 안 돌아가면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국민들이 그냥 보면요 몰라요. 이거 통계청장이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부정선거는 통계적으로 문제 없다. 부정선거 일리가 없다라고 그때 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그때마다 역할을 하려고 강남병 아주 꽃 지역에 공천을 드린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요. 네, 그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잘 면밀하게 우리가 네. 봐야 되고요. 이제 이준석 돌풍 속에 야초선들 경선을 반발 보십시오.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착착착착. 네. 이게요. 이게 좌파적인 요소인데요. 예전에 김태흠이라고 최고위원 아시죠? 김태흠 최고위원이 이제 저기 기자회견 하고 딱 나왔는데 청소부들이 20명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 이게 뭐야 했더니 야 숙여 했대요 한 명이. 네. 그리고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자기는 아니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차차차차 하고 기자들이 차차차 해서 김태형 갑질. 그때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 근데 이게 좌파들의 아주 큰 능력이거든요. 능수능란하지. 네, 뭐냐면 자 시나리오 씬입니다. 씬 넘버 7. 아줌마들이 20명 있다. 반드시 청소복을 입고 있다. 미아원 아닌 사람까지도 미아원 옷을 입힌다. 김태형이 나오면 이것이 뭐요? 인상을 쓸 때 바로 고개를 숙여서 사진 기자들은 그걸 써서 언론사에 30분 만에 기사를 낸다. 그리고 SNS에 유포한다. 이겁니다. 그게 좌파들은 그걸요 너무나 신속하게. 근데 이제 우파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저는 그 유승민계가 하고 있어요. 유승민계 그러니까. 통계청장 유경준이 씬 넘버 1에서 이거 룰 문제 있다 하면 갑자기 야초선들이 누굽니까? 이미 김종인과 함께 스터디를 오래 하면서 이제 김종인 모셔야 되니까 빨리 움직여 하면 알겠어요 역할 받은 사람들이 경선룰 반발. 그러고서 여당이 누굽니까? 세 번째 씬 넘버 3에서 무섭다. 그다음 부럽다. 아주 그건 띄우는 거죠. 네. 근데 레리 액션하고 짝짝짝 짜여진 대로 가는 이 영화를요. 이제는 당신들 수법이요 너무나 알려지고 예를 들면 김어준이라는 딴지일보가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권력을 까고 했던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그냥 젊은이들이. 네. 근데 지금은 그 보는 순위 지금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거든요. 이제는 김어준의 TBS도 보지 않는 세상이 왔어요. 네. 이제 여권에서 밀어준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네. 상대하기 쉬운 팀이니까. 자. 급해졌어요. 예. 간단치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3위 주호영은 이준석 1위 나온 여론조사가 부정확하고 누군가 생산해서 퍼뜨린 것 같다. 이제 사실은 뭐 어떤 경우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사실 주호영 후보한테는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도움이 안 돼도 뭐 네. 우린 여론조사를 안 믿는 네. 사람들이 우리도 많으니까. 이상하죠. 왜냐면 너무 근데 여론조사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선거 기간이 되면 안녕하세요 하고 명함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론조사 기간에 있는 분들이 선거철에 엄청이 옵니다. 여의도에. 다 돈이에요. 의뢰 얼마. 지금 다 돈 있는 이 정권이 다 JTBC 뭐 TBS 지금 의뢰해가지고 돈을 뿌려서 하는 여론조사들입니다. 근데 요번에 유독 이준석 1위 여론조사 너무 많은 곳에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처음 터트린 데가 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그 부정선거 그때 그 양정철 거기 있었던 그 연구원 했던 그 사람이 하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거기서 터트리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여성 기관도 나왔다는 건데. 이어서 나왔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다음 또 있나요? 자.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홍준표 대표가 이제 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준석 돌풍 우려스럽다.
네, 세대 교체보다는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아마 많은 예측이 지금 유승민계는 안에서 19명이 막 씬 넘버원 뛰어! 야, 옷 입어! 이거야! 야, 통계청장 니 지금 발언해! 막 지금 바빠요. 왜냐면 이게 연기도요, 해본 사람이 하는데요. 지금 다 초짜들이거든요. 네. 법안 발의도 잘 안 해봤고, 지금 초짜들이 막, 거기다 김종인이 감독인데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알아서 해. 이렇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의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서 살아남은 사람들. 지금 제가 볼 때 이 이후 전당대회 시즌 이후에 홍준표의 사람들이 의외로 당내에서는 부상을 할 겁니다. 왜냐면 그 책임은 유승민계에 있어요. 네. 그 다음 기사에 관심 없으시지만 네. 국민의힘 신인 돌풍에 홍준표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다. 이제는 실험 정당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네. 하태경이 홍준표에게 보수의 2030 세대 확장에 회방 놓지 말라고. 오늘 그러니까 하태경이 완전 준석이 매니지먼트를 자처했어요. 이제 왜냐면 하태경이 나타났다는 소리는 준석이 혼자로 안 되네. 그냥 준석이 이 사람마다 이준석 개파로 자기가 되겠다. 네. 그러면서 25살에 쪼잔하다 하면서 이제 막 하태경의 이 언어의 말잔치가 계속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그 급한 판이요, 다 나옵니다. 네. 오늘 이제, 원래 오늘이었는데 이제 내일로, 금요일로 바뀌었고요. 컷오프 이제 5인 당대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잘 지켜보시죠. 뭐. 네.